이우환 미술관 건립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이우환 작가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과 일반고에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지역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게임 산업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과제를 알아봅니다. 정부가 구미경찰서 신축터를 옛 금호공대 운동장으로 결정했지만 대학들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우륵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달성군과 고령군을 연결하는 다리인데 차량 통행을 두고 두 지자체가 3년간 갈등을 빚다 최근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 불협화음으로 적지 않은 세금을 낭비하게 생겨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이 굽어 보이는 강정고령보 위에 세워진 왕복 2차로 우륵교입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 달성군 다사읍을 잇는 이 다리가 지난 2011년에 만들어진 이후 고령군과 달성군이 3년 동안 갈등을 빚었습니다. 고령군은 시간과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우륵교 위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한 반면 달성군은 강변의 관광자원이 훼손되고 자전거 도로가 없어진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두 지자체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우륵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소통과 양보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신청인 대표님 및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모두 해묵은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혈세 낭비와 실효성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륵교 차량 통행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군이 지난 2011년 32억 원을 들여 다리 쪽으로의 진입도로를 건설했는데 한 번 써먹지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 다리와 광역도로를 건설하자면 1,3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절반인 650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두고 벌써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이 주민들 간의 갈등과 혈세 낭비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와 급식 지원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 진로 변경 기회를 늘리고 예체능 진로 집중 과정을 확대하는 등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수성구에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하는 문제, 또 비수성구에 행복학교 도입하는 문제, 또 교육특구의 일부분적으로 2개 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특구의 상향평준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사교육의 득세와 위기의 공교육 체제에서 교육 불균형 해소는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며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 서열화, 그다음에 수성구 쏠림 현상이 몇 년 내로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행정적 지원도 해야 되고.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평가를 상대 평가로 바꿔 교원 업무를 줄이고 안전한 급식과 폭력 없는 학교 등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을 두고 찬반 논란을 빚자 당사자인 이우환 화백이 직접 대구를 찾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하지만 작품 구입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술관 건립 예정지인 대구 두류공원에 있는 2만여 제곱미터의 땅.
이우환 화백은 이곳에 들어설 미술관의 명칭을 만남의 미술관으로 하고 이우환과 그 친구들을 부재로 해야 한다며 개인 미술관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10명 안팎의 세계적 작가가 방 하나씩을 받아 작품 세계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어떤 암시를 주는 그런 작품들이 기본으로 이를 테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그러면서도 조금 사회적인 냄새가 곁들여진 작가가 계약 전이어서 이름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특히 대구 출신 작가도 한 명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우환 화백은 미술관 건립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꿈도 실어주고 무슨 그 내외적인 통풍도 해주고 뭐 좋은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내빼볼 수도 없고, 작가들한테 그런 얘기, 그러면 당신이 내빼버리고 우리 보고 뭐 보고 그거 하라는 건가, 또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도리 없이 해야 돼요. 설명회에서는 미술관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미술계 인사들도 참여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작품을 구입할 예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어디에도 이 미술관이 지어지고 나서 추가로 작품을 매입을 해서 일정한 양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꾸며진 것만 가지고도 그대로라고도 몇십 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이 미술관을 보러 오게 만들고 싶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또 미술관 디자인이 일본풍이고 특정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 화백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우환 화백이 직접 나서 설명회를 열었지만 건립 반대 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 기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기획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는 지역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 오늘은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대구의 게임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게임 제작 업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게임을 유해물로 보는 시각입니다. 한때 수출 효자 종목이라며 육성하던 정부와 정치권이 셧다운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게임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드는 사람들,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과 어떤 사기를 꺾는 그런 행동들은, 그런 것들은 좀 지양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적으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얼마나 잘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쁜 기능에만 포커스를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산업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마다 대구 글로벌 게임 문화 축제 이펀이 열리고 있지만 규모와 참여도가 크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에 관련된 축제지만 고유의 정체성과 주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외국과 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어떤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진정한 어떤 대구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수출 확대와 산학 협력 등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중소 조그마한 업체들이 해외 나가기는 사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방 정부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나온 예비 인력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재빨리 그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카데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조직 개편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부문을 늘리고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시의회의 예산 협조가 중요해졌습니다.
게임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래밍 그리고 또는 그 그래픽이라든지 음향 등 제작 단계별 지원으로 통해서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와 자동차로 대표되는 지역의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지역의 게임 산업.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송전탑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청도군에서 경찰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지난 9일 경찰이 청도 주민들에게 건넨 돈 봉투입니다. 5만 원권으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씩 모두 6개의 봉투로 청도경찰서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전달자는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찰관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은 받은 돈 1,600만 원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치료비 이런 걸로 해가 좀 주면 안 좋겠나. 그래가 내가 좀 이래가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받아가 내가 봉투 만들어가 그래가 우리 정부계장한테 전달하라고 시켰어요. 돈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금까지 준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 뭐. 경찰청은 감찰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늘 지역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이 지난달 6일 타이완에서 열린 학생 간부 문화탐방에서 간부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공개 사과와 성폭력 사건 처리기구 설치 등을 총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며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총장이 사과하고 성윤리위원회를 열어 상담과 치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확정하고 이달 말 세계 무역기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산지 쌀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새누리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시간이 충분한데도 정부가 협상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관세와 개방 선언을 했다며 여야와 정부, 농민단체 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볼이 되죠. 볼을 쌀맞에 무너진다면 반드시 이 농을 지켜내고 균형주권 사퇴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농민단체는 오는 18일 쌀시장 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경북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30일에는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산지 쌀값도 불안합니다. 올 들어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한 채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 관세와 통보가 되면 농민들의 불안 심리가 커져 수확기 쌀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밥쌀용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2005년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전년보다 13.5%나 급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쌀 관세와 대책으로 쌀 고정 직불금을 1헥타르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0.5에서 2%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금호공대를 비롯한 구미 지역 대학과 마찰을 빚어온 구미경찰서 신축 예정지가 옛 금호공대 운동장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공대가 양호동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남은 신평동 옛 운동장터. 국유재산으로 구미경찰서와 구미지역 4개 대학들이 서로 사용하겠다며 나섰고 지난해 가을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 승인을 각각 신청할 정도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구미경찰서 이전터로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경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쪽이 그 지리적 여건이 그 교통도 편하고 그 다음에 구미에 인도하고 원평 지역이 구미에 어떤 시한 수요가 많다고 보면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요. 구미경찰서는 국비 253억 원이 이미 확보된 만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옛 검어공대 운동장 주변이 지역 대학들의 학습 연구기관으로 조성되고 있어 경찰서 터로는 부적절하다며 학생들을 위한 체육 문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미시가 적극 나서 경찰서 이전 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의 합의안이 마련되기 전에 기재부에서 경찰서의 사용 승인 허가를 결정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장소로 보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대학 측은 기획재정부 항의 방문과 조만간 교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구미경찰서 이전터를 둘러싼 학교 측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지역 최초의 문화예술 전문 과정인 대구 문화방송 문화원 8기 입학식과 가을학기 개강식이 오늘 저녁 대구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원 8기생들은 앞으로 방송인 이상벽, 여행가 손민아, 이상규 K옥션 대표이사, 가수 김태곤 등 유명 강사진을 초빙해 문화예술과 철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문화원 8기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3명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편의점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있었던 며칠 전부터 일부 흡연자들이 보루 단위로 담배를 사가기 시작했는데 긴 연휴 뒤 오늘 출근한 직장인을 중심으로 사재기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사재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재기 기준이 모호한 데다 여러 소매점을 통해 구입하면 단속도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